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원수 부동산 집의 서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객한테 그런 좀 질문을 받았어요. 현금 20억, 30억으로 강남에 좀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좀 건물을 매입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공부를 좀 하면 좋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받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큰 틀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강남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남에는 이 광대로가 총 4가지가 있죠. 가장 첫 번째로 도산대로, 그 다음에 강남대로, 그 다음에 영동대로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 테헤란로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테헤란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죠. 테헤란로 남쪽이냐 북쪽이냐, 태북, 태남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테헤란로 기준으로 건물이 북쪽에 위치해 있냐 아니면 남쪽에 위치해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테헤란로 북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남쪽은 투자를 웬만해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의 기준은 테헤란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정말 안전마진이 확보된 정말 근매인 건물들은 배제하고 실제 호가 기준으로 저만의 견해로 말씀드린다는 거를 한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남쪽에서도 역삼역이 있죠. 여기가 역삼역 기준으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구역 3세무서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거의 원룸, 다세대가 포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거의 다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많이 없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은 투자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강남대로 기준에서도 나뉘어지죠. 반포동, 잠원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없어요. 바로 옆에 여기 사평대로 기준으로는 확장할 만한 확장성 자체의 면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투자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과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강남이라도 어디에 역삼동에 위치해 있냐, 반포, 잠원은, 그리고 여기 역삼동 쪽은 투자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없는 쪽에서 코로나 유동성이라는 게 맞물려서 정말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원가 이하로 많이 내놓은 라인들도 여기 라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여기 안쪽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도 여기가 이제 신사역이 있죠. 도산대로 기준으로 여기가 좀 신사역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학동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문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쪽에서도 상급지가 다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논현동으로 예를 들면 언적 기점으로 이면에 논현 종합시장 쪽에 있는 쪽은 투자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용동 먹자시장 이면에 위치한 이러한 주택들은 논현도 치고도 좀 하급지에 속합니다. 물론 역세권을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조금 피하고 물건지로 봐야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럼 거래량을 설명하는 거는 사실 끝도 없는데, 저희 밸류맵 디스코라는 게 있죠. 그래서 5년치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최근 3년치 기준으로 물건지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느냐를 보시면 좋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거래량 중에서도 이게 단독 다가구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신축 나대지인지 아니면 근생 건물이 팔렸는지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가령 저희가 밸류맵의 오류 혹은 평당가의 오류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밸류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1억에 거래가 됐네? 근데 내가 제안받은 게 평당 한 1억 1천이네? 그럼 싼 거 아닌가 해서 그냥 덜컥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 1억 물건지도 한번 다 클릭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클릭을 해보면 아직 리모델링이 되어 있거나 아직 신축이 다 되지 않아서 건축물 대장이 안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이미 신축으로 건물이 거래가 됐지만 그러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에 거래가 됐는데 신축이 완료된 건물이라고 하면 내가 1억 1천에 사서 리모델링 해야 될 건물을 산다고 하면 많이 비싼 거겠죠. 그래서 단독 신축 근생인 건물들이 어떻게 좀 거래가 됐는지, 만약에 주변에 단독 다가구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은 디벨로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건물이 있다면 나쁘지 않구나 라는 촉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큰 금액대가 거래되는 섹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한 150억 정도 이상. 최근에 압구정 로데오 쪽에 2억 5천, 2억 8천, 최근에 젠틀몬스터가 스팟으로도 매입을 했죠. 그래서 안테나샵이나
팝업스토어 용도로 쓰시려고 매입을 했는데 이쪽 금액에서는 저희가 현금 20억 내지 30억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부근으로 매입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압구정 로드는 너무 비싸니까 도산대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급지인 논현동 섹터나 아니면 가로수길 이면 쪽에 있는 좀 저렴한 건물을 보시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입니다. 도로 설명을 하면 사실 끝도 없는데 사실 모든 부동산의 본질은 입지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도로는 간단 명료해요. 4m 도로는 피하자. 왜 4m 도로를 피해야 되냐면 4m 도로가 있으면 차량 인아웃이 어렵고요. 차량 인아웃이 어렵다는 말은 주차가 어렵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대지 측면에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4m의 도로와 위치를 건물을 80억 주고 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100억에 팔려고 하면 반대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100억 건물을 4m 도로에 나왔다고 하면 나라면 살 것인가? 왜냐면 차라리 그거 살 바에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혹은 강남 지역에 6m 도로에 있는 100억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4m 도로는 웬만해서 피하고 최소 6m나 아니면 8m 정도의 도로를 매입을 하자 라는 게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축을 웬만해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희가 나중에는 반드시 이 신축의 제조 과정을 프로세스를 반드시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야지만 저희가 취사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신축은 대부분 첫 투자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건축비나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새 뭐 평당 900만 원이면 짓습니다. 연면적도 1000만 원이면 짓습니다. 라는 말은 거의 다 신축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의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새 1000만 원을 못 지어요. 만약에 내가 자체적으로 시공사를 좀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평당 1000만 원으로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 가령 50평대 땅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상으로 200%가 올라가죠. 5 곱하기 2니까 지상으로 100평 정도가 올라가고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기타 뭐 테라스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평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공사 비용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00만 원 잡는다고 해도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뭐 멸시 비용, 그다음 뭐 감리 비용, 추가적으로 공사가 만약에 진전되거나 공사비가 그 전에 올라간다고 하면 추가적인 발생 비용, 그다음에 그간에 버틸 수 있는 금융 이자 비용까지 해서 15억은 훌쩍 넘어가요. 거기에 뭐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취득세도 또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원가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령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한 1억 3천대에 팔렸다. 근데 내가 제안받은 신축 건물이 1억이라고 하면 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것도 경쟁력이 싸게 팔렸는데 내가 건물을 1억에 사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거의 원가 수준이 평당 1억 6천 정도가 될 텐데 그럼 경쟁력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원가 계산 한번 돌려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택입니다. 신축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 하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특히나 첫 번째 투자일 때는요. 왜냐면 요새 건물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팔고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실제 친한 지인도 그런 쪽에 가서 건물 임장도 다니고 정말 많은 일반 중개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계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요새 가보면 층고가 최소 3.5m입니다. 뭐 3.5m, 많게는 4m까지도 짓고 있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 마지막 꼭대기 층은 5m까지도 짓죠. 일부러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려고. 제가 최근에 신축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층당 4.2m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건물의 단점은 아무리 저희가 좀 저렴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층고에 대한 절대적인 게 있어요. 오래된 건물을 예전에 지었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는 최소 층고가 3.5m 정도 돼야 경쟁력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뭐 내력벽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내력벽이 없으면 내력벽을 깨부시면서 또 구조 보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공사 비용이. 그리고 층고에 대한 절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 건물을 웬만해서는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지 않다. 오히려 신축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꼭 판단을 해 보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매입 전에 건축사를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면밀하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강남 건물주분들이
분들이 임차인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괜찮을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정말 LOC를 내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공급량이 정말 많이 늘어갔죠. 그래서 건물 대 건물로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임차인 분들한테 임대로 좀 들어와 주세요 라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에서 주택 리모델링은 거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 청남동 이면이나 뭐 압구정 이면 같은데 정말 고급 소재를 이용해서 건물이 지어진 부티크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줄 서면서도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입지가 워낙 우수하고 건물 외장재나 마감재를 정말 고급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요새는 공급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임차인의 선택을 받아야 돼서 주택 건물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현금 2~30억 정도 있다고 하면 강남 대로 기준으로 광대로 안쪽으로 사야 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상급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중을 보면 되고 그 거래량 중에서도 단독 신축 근생인지 면밀하게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큰 금액대가 거래되는 가장 가까운 부근으로 건물을 검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로사항은 웬만해서는 4m를 피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축은 웬만해서는 하지 말자. 왜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건물 또한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덜컥 사는 게 아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신축이나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택 건물을 리모델링 하지 말자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큰 대전제는 금매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래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